젠슨 황이 치킨 먹으러 왔고 알트머니 대통령을 만났고 리사수까지 삼성공장에 왔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전부 한국에 줄을 서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이유는 단 하나. 한국 없이는 AI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반도체만이 아닙니다. 분암, LNG선, 배터리까지 한국의 50년 기술이 지금 전 세계의 돈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조를 알고 나면 한국 산업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단서입니다. AI 시대에 가장 부족한 게 뭔지 아십니까? GPU요? 아닙니다. 메모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HBM이라는 초고속 메모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AI 칩 옆에 딱 붙어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쏟아 넣어주는 핵심 부품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비싼 GPU가 있어도 AI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이유가 반도체만이 아닙니다. 사실 더 놀라운 분야가 있는데요. 그건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AI 기업들이 이 HBM을 확보하려고 난리입니다. 이 상황을 메모리 거지라고 부를 만합니다. 돈이 있어도 물건이 없어서 못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HBM을 대체 누가 만드느냐?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8%입니다. 둘을 합치면 79%. 전 세계 HBM 10개 중 8개가 한국에서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엔비디아 GPU 칩은 대만 TSMC가 만들지만 그 칩 옆에 붙어 있는 메모리의 80%가 한국에서 납니다. 한국 없이는 AI를 만들 수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빅테크 CEO들이 직접 한국에 온 겁니다. 2025년 10월 엔비디아 젠슨 황이 한국에 왔습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치맥 회동을 했습니다. 치킨 먹으러 온 게 아닙니다. HBM을 확보하러 온 겁니다. 같은 달 오픈 AI 샘 알트먼도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삼성과 SK하이닉스에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들어갈 HBM 공급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스타게이트는 오픈 AI가 주도하는 초대형 AI 인프라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들어갈 메모리를 한국에서 가져가겠다고 직접 도장을 찍으러 온 겁니다. 2026년 3월에는 AMD 리사수까지 왔습니다. CEO 취임 12년 만에 첫 한국 방문이었습니다.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을 직접 찾아가서 차세대 HBM4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12년 동안 안 오던 사람이 지금 온 겁니다. 그만큼 상황이 급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숫자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2026년 HBM 시장 규모가 546억 달러입니다. 전년 대비 58%나 커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률이 70%대입니다. 엔비디아보다 높습니다. TSMC보다도 높습니다. 메모리를 파는 것만으로 세계 최고 수익률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수요가 공급을 한참 초과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메모리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가격이 폭락하고 회사가 쓰러진 뼈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 증설보다는 수요를 안정시키며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가격을 올려받으면 됩니다. 허니버터 칩 하나 사려면 다른 과자를 같이 사야 했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한국이 그 위치입니다. HBM이 필요하면 한국 조건을 들어야 합니다. 완전히 을에서 갑으로 뒤집어진 겁니다. 반도체는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다음에 나올 분야는 아마 예상 못 하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분야 아마 많이들 놀라실 겁니다. 한국 조선업입니다. 조선? 그거 옛날에 끝난 산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조선소 앞에 줄 서 있는 건 빅테크 CEO만이 아닙니다. 미국 해군도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바다 위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만들기 어려운 배가 있습니다. LNG선입니다. 액화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로 유지하면서 운반해야 하는 이 배는 용접 기술 하나만 틀려도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아무나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LNG선 수주의 86.6%를 한국이 가져갔습니다. CGT 기준입니다. 척수로 따져봐도 2024년 전체 109척 가운데 68척이 한국 조선소로 왔습니다. 10척 중 8척 이상을 한국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이 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한국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해군이 자국 군함을 수리하지 못해서 한국 조선소에 맡기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 해군이 왜 그럴까요? 미국 회계감사원 보고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프라와 인력 부족으로 긴급 수리조차 못하는 상황이라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군함 한 척을 건조하면 비용이 한국의 6배입니다. 건조기간은 7배가 걸립니다. 같은 군함을 한국이 6분의 1 가격에 7분의 1 시간 만에 만든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자기 군함을 고치러 한국에 맡기는 겁니다.
이 시장 규모가 연간 20조 원입니다. 그래서 이미 한화방산 미국법인과 삼성중공업이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인 NGLS의 개념 설계를 수주했습니다. 단순 하청이 아닙니다. 설계 단계부터 한국이 들어간 겁니다. 미국 군함의 밑그림을 한국이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갑이 누군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흐름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가 2027년부터 탄소세를 매기기 시작합니다. 기준치를 초과하면 1톤당 100달러에서 최대 380달러까지 부과됩니다. 낡은 배의 엔진을 바꾸는 것보다 새 배를 짓는 게 오히려 저렴합니다. 전 세계 선사들이 배를 한꺼번에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반도체, 조선, 그리고 세 번째 단서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막 폭발하기 시작한 분야입니다. 전기차가 안 팔리니까 배터리도 끝났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틀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방향이 바뀐 겁니다. 전기차는 느려지고 있는데 배터리 기업들은 지금 더 바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기를 저장하는 대형 배터리인데요. 지금 이 ESS 시장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맥킨지 전망에 따르면 2030년 ESS 시장 규모가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0조 원에 달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커지는 걸까요? 답은 AI입니다. AI는 전기를 먹고 삽니다.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비하는 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국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만 보더라도 2025년 8.2TWh에서 2030년에는 18TWh로 2배 이상 뛰어오릅니다. 한전에 들어온 데이터 센터 전기 사용 신청만 봐도 2023년 906MW에서 2027년에는 7343MW, 8배가 됩니다. 이 엄청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배터리가 필수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출력이 들쑥날쑥한데 데이터 센터는 단 1초도 전기가 끊기면 안 됩니다. 그 간격을 메워주는 것이 바로 ESS입니다. 실제로 돈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픈AI와 SK가 전남에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합작으로 짓고 있고 삼성은 포항에, AWS와 SK는 울산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이 세 건만 합쳐도 총 7조 원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들이 돌아가려면 반드시 대용량 ESS가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I가 돌아가려면 반도체가 필요하고 그 반도체를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하고 그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배터리 없이 AI도 없는 셈입니다. 반도체, 조선, 배터리.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50년의 비밀이 있습니다. 1960, 70년대 한국은 포항제철로 철강을 시작했습니다. 그 철강이 조선소를 만들었고 전자산업의 기반이 됐습니다. 포항제철이 없었으면 삼성 반도체도 없었습니다. 철강에서 시작된 소재 기술, 정밀 제조 역량, 대규모 공정관리 능력. 이게 50년 동안 쌓이면서 반도체로, 조선으로, 배터리로 갈라져 나간 겁니다. 하나의 뿌리에서 세 개의 줄기가 자란 겁니다. 그래서 한국만 이 세 분야를 동시에 잘합니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는 잘하지만 제조는 못합니다. 중국은 양으로 밀어붙이지만 고부가가치 기술이 부족합니다. 대만은 파운드리의 절대 강자이지만 메모리는 한국입니다. AI 칩은 TSMC가 만들지만 그 칩이 돌아가려면 한국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양쪽 모두 한국이 필요한 겁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년 한국 반도체 수출 전망이 1,880억 달러입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 전망이 204조 원입니다. 사상 최대입니다. 두 회사만으로 204조 원. 이게 50년 기초기술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지금 세계 AI 생태계에서 독자적인 생태계를 가진 나라는 미국과 중국뿐입니다. 그런데 미국도 한국 메모리 없이는 AI를 못 만들고 중국도 한국 장비와 소재 없이는 반도체를 못 만듭니다. 한국은 어느 편도 아니지만 어느 편도 한국 없이는 안 됩니다. AI 시대의 스위스입니다. 50년 전에는 기술을 배우러 선진국에 줄을 섰습니다. 지금은 젠슨 왕이, 샘 알트머니, 리사수가 한국에 줄을 섭니다. 을이 갑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협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공장에서는 HBM을 만들려고 밤낮 없이 돌리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디램 기업 CXMT가 2026년 말까지 12단 HBM 양산을 목표로 IPO 자금 중 1.6조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가 국가 집적 회로 기금 3기로 약 70조 원을 조성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올인한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70조 원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한국은 이미 HBM4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모두 2026년 2월부터 HBM4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CXMT가 지금 만들려는 건 한국이 이미 2, 3세대 전에 지나온 기술입니다. 달리는 차의 간격이 더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3년 한국 전기버스의 50.9%가 중국산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보조금 지침을 개편한 덕분에 2024년에는 36.7%로 내려왔지만 더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중국산 인버터 안에 원격으로 전력망을 차단할 수 있는 킬 스위치가 발견됐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인프라에 들어와 있는 장비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AI 예산을 9.9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전년 3조 원 대비 3.3배입니다. AIDC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비수도권 데이터 센터 인허가를 150일 이내로 처리하고 전력 특례까지 부여하는 법입니다. 기회를 지키기 위한 방패를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위협은 실제합니다. 하지만 기술 격차도 실제합니다.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멈추지 않는 겁니다. 젠승왕이, 샘 알트머니, 리사수가 왜 한국에 줄을 서는지 이제 보이시죠? 반도체, 조선, 배터리. 이 세 산업이 동시에 터진 건 우연이 아닙니다. 50년 동안 철강부터 전자, 정밀 제조까지 묵묵히 쌓아온 기초기술이 AI 시대를 만나면서 폭발한 겁니다. 지금 한국은 미국도 중국도 빼놓을 수 없는 필수 노드가 되었습니다. AI 칩이 아무리 빨라져도 한국 메모리 없이는 돌아가지 않고 전 세계 에너지를 실어나를 배도 한국 없이는 만들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자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추격은 계속되고 있고 우리가 이 흐름을 알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투자자 관점에서 이 산업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